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 아마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하셨네요. 사건 번호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 시세 조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먼저 회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현존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 아마 전입신고되어 있는데 아마 전입신고는 전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아마 임차권 등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님 질의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밑에 이것도 제가 경매정보지 원본을 일단 오픈을 해 드릴게요. 이번 저당권보다도 이 임차권이 나중이잖아요, 그죠? 임차권이 나중이니까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 날짜가 2019년 5월 31일인데 건전한권은 2019년 4월 1일이잖아요. 여기에 말소기준 권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니까 이 땅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우선 먼저 회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매정보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니까 임의경매 신청권자가 선순위가 아니고 아마 보니까 저당권이 두 건이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순위가 아니고 바로 밑에 2순위죠, 그죠? 2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는데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 임차권 등기권자는 임의경매 신청권자보다 앞서는 권리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낙찰자, 회원님이 이제 낙찰 받으신다면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수 전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또 이제 두 번째가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 상당히 유찰이 많이 됐어요. 재경매,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게 벌써 3번이나 됩니다. 3번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경매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사건이지요. 이거 혹시 우리 회원님 이거 입찰 들어가실 건데 이거 제가 또 오픈함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쪽에 보면 말이죠. 아파트가 경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 8,400만 원이죠. 그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감정가 8,400만 원이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4천만 원도 안 돼요. 4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전 낙찰자들이 보니까, 일단 먼저 요거 말이죠. 현재 율량동 신라아파트 해가지고 이 18평형입니다. 매매 가격을 한번 보시죠. 매매 가격 보시니까 율량동의 신라아파트 해가지고요 3,900만 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그 전에 이때가 아마 2019년도 이 물건이 2019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평가됐거든요. 근데 2019년도 이 당시에는 한 8천만 원 넘게 가격이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로 이동해 볼게요. 쭉 보니까 보세요. 2019년도 6월 달이잖아요, 그죠? 6월 달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이 당시 8,500만 원 해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훅 떨어져 버렸어요. 4,400 떨어졌다 좀 올라갔다가 6,400 갔다가 다시 또 훅 더 떨어져 버렸네. 3,900이죠. 약간 올라갔다가 또 5,600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훅 떨어져 버렸는데 최저 2020년 12월 작년 12월 달에는 말이죠 3,200만 원에 실제 거래된 사례가 한 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3,900 이런 식으로 3,400 4,1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이제 이 사이트에 의하면 이 내용도 보면요 국토교통부 사이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3,900만 원인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이제 경매 입찰 참여하신다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2021년도 충청북도 청원구 율량동의 신라아파트 해가지고요. 여기 본건입니다. 본건인데 보니까 30.6제곱미터거든요. 3,9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3,800 이런 식으로 거래됐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시기를 잠깐 볼까요? 시기가 언제나 보니까 8월 달이네. 8월 달 지난달 8월 28일 날 말이죠. 8월 28일 날입니다. 얼마에 3,900만 원에 13층이 본건은 14층 중에 10층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니까 6월 11일 날 해가지고 면적은 36제곱미터예요. 3,800만 원에 거래되고 8층에서 거래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에는 이 동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8천만 원 이상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훅 그냥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1가구 2주택 같은 2주택 이상 되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미만인 경우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신라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라아파트 해가지고 나동에 본건이 1009호입니다. 1009호. 그래서 1009호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요. 네이버 지식은 들어가셔가지고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신라아파트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나동 해가지고 뭐 3천만원, 3,400, 3,6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 이런 물건들 10건을 낙찰받더라도 취득세는 1%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권리상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김모 씨라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19년 5월 31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2019년 4월 1일 이것이 이제 소멸 기준 권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여기 저당권자 한모 씨가 이제 2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 요것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이 임차인은 낙찰자 인수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뭐 혹시 또 모르죠. 임차인이 이 1,300만 원이니까 아마 원금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제 대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 전세 보증금 3,300이잖아요. 그죠? 이걸 대신 갚아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를 언제까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 갚아버리면요. 일단 낙찰자는 이 임차인 이분의 보증금액 3,300만 원은요. 이 금액 전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다. 왜냐하면 또 이분은 확정일자를 보십시오. 2019년 9월 3일 날 받으셨네요. 저당권자가 2019년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가 엄밀히 따진다면요. 여기 1등이고 저당권 여기 2등이고 임차권 등기 물론 이분 같은 최우선 변제 해가지고요. 1,7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3,300 중에서 1,7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가요. 네. 받아가는데 만약 이 물건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이 아마 이분한테 이번 오실 겁니다.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1,700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건이 최소한도 1,700이면은 곱하기 2 하니까 3,400이거든요. 플러스 한 300 정도 해가지고요. 3,700 정도에 낙찰되어야지만 이분이 1,700만 원 받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에 대가지고 근본에 2,200만 원인데 한 2,500 정도에 낙찰 받아갔다 이거죠. 누가? 그럼 여기서 경매비용 한 300 정도 빼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2,200만 원이죠. 그죠? 요 나누기 2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예요. 법에는 이게 1,700만 원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은 전체 배당 금액에서 반만 가져간다. 따라서 1,100만 원만 배당 받아간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또 이게 재경매가 된 건이 보니까 3번이나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낙찰자분들이 왜 대금 납부를 포기했는지 이건 저도 이것만 이 경매 정보지만 봐가지고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매매 거래 사이트를 보셨습니다. 보통 3,900, 한 4천만 원대 선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800 하도 없어요 물건에. 근데 왜 2,700 왜 대금 납부 안 했지? 이것도 왜 대금 납부 안 했지? 그럼 혹시 모르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정보전이 깨끗한데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불이 났다든지 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간혹가다 보니까 경매 정보전이 깨끗한데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 점유자가 뭐 그 집에서 자살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장 활동에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신경을 고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일이 매각기일인데 말이죠. 오늘 네이버 지식인에다 질문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참조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안정현 경매TV를 운영하는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